네, 출발 30분 남겨두고 후반부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장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최근 시장은 매크로 관심은 일단 여러 가지 회의를 끝으로 사그라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관세와 그 안에서의 또 종목 움직임이 될 텐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전면전, 국지전에서 조금은 협상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반등을 준 테슬라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 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튀어 올랐습니다. 3대 지수의 반등, 특히 S&P 500 지수가 2주의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대폭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이 분위기 어제 강세 움직임 시장 대비 선방했던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상단을 열어둘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개장 전에 주요 봐야 할 체크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사실 볼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좀 고르느라 고심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고심 없이 선택한 바로 현대차의 통큰 대미 투자가 될 거고요. 어제 이미 선 반영하면서 이미 흘러 들어갔던 것일까 싶을 정도로 강한 반등이 나왔었죠. 여기에서 좀 더 확산시켜서 수혜주를 찾는다면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을 실어야 할지 잠시 후 찾아보도록 하고요. 또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철강 감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회 이후에 이렇다 할 감산 조치가 없었는데 드디어 한 지역에서 이 감산 소식이 나오게 됐고 추가적으로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국 철강 업체들까지도 이 시황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지 않을까요?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입니다. 현대차 소식 듣더니 바로 답변이 나오네요. 미국에 이 공장을 설립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연내 그 검토 마쳐라라고 서정진 회장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세 카드를 더 확대할 기업들을 찾아갈 수 있을지 영향력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현대차입니다. 어제 강한 상승세가 있었고요. 장 마감하고 나서 그리고 밤 사이에 가장 큰 화두가 됐던 내용이 바로 이걸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처음으로 기업 쪽에서의 대미 투자가 발표된 건데요. 그 규모가 꽤나 화끈합니다. 3년 동안 2028년까지 210억 달러, 31조 원의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렇게 3가지로 골자를 나눠볼 수 있겠고요. 미 생산 규모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엘라바마 공장 1공장이 있고요. 기아의 조지아 공장이 2공장, 그리고 3공장이 26일 이제 준공식을 통해서 열리게 될 텐데 여기에서의 전체 생산 규모를 한 120만 톤까지 늘려나가겠다. 여기에 86억 달러 쓰고요. 공급망 강화가 가장 핵심인데요. 부품, 물류, 철강 이 분야에 61억 달러 쓰겠다. 마지막으로 로봇, 자율주행 포함해서 미래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63억 달러를 쓰겠다. 이렇게 3가지 골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부품망을 구축하는 건데요. 미국의 루이지애나 신설 제철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 공장 생산, 그러니까 3공장까지 3곳에 자동차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이 철강 쪽으로 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를 수입할 필요가 없죠.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자동차 생산하는 데 들어간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관세 부과에 있어서 메리트를 받게 되고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을 정의선 회장이 그리게 된 거죠. 3공장은 26일 준공식을 통해서 조지아주에 새롭게 신설이 되고요.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연간 30만 대에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돈 들어가면서 20만 대, 총 50만 대를 자동차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120만 대 미국에서 다 생산할 겁니다. 라는 빅픽처를 완성시키게 됐습니다. 트럼프, 현대 관세 안 내도 돼.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자, 이미 달릴 준비를 어제 좀 완료한 듯 했죠. 20만 원을 그렇게 못 돌더니 드디어 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얘기로는 증권가에서 월초부터 나왔던 이야기, 바로 이달 말에 재개될 공매도 재개 앞두고 지금 가격 메리트 있는 쪽, 수급이 비어있는 쪽으로 가장 메리트가 클 텐데 아마도 자동차 섹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PBR 기준으로 역사적 하단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동차와 부품주이기 때문에
때문이죠. 그리고 더해져서 관세 우려에서 이제는 제외 기대감까지 어제 더해진 것이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지금 관세 우려 때문에 GM 공장을 미국 이 현대차 쪽에서 좀 활용할 가능성도 점쳐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관세가 가장 큰 우려였었는데 상호 관세에 발효될 4월 2일에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부 품목이 좀 제외될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투심을 좀 자극했는데 이제는 관세를 때리더라도 큰 영향이 없겠다라는 것이 통큰 투자를 통해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CEO 인베스터데이가 다음 달이 있고요. 로봇 사업은 어제 당잠사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업 가치와 관련된 내용들은 증권가에서 이달에 꾸준히 내놓고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적자기는 하지만 어제 출연자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현대차가 만들려는 이 공장 로봇이죠. 아틀라스를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들고요. 그리고 이 아틀라스를 이제 연내에 현대차 공장에 투입하는 그림을 현대차가 그리고 있습니다. 생산 효율이 매우 좋아질 겁니다. 임금 노조와 관련된 리스크도 사라지게 되고요. 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밸류에이션 너무 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어제는 이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냐 자동차 부품이냐 그 매력도를 오늘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고민하시면서 지금 바닥권인데 안전하게 들어가 볼까 하셨던 분들 밤사이 뉴스 보시고 어제 좀 비중 더 실을 걸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슈팅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재료인지는 오늘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현대차는 어제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지금 3월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을 보시면 17%의 월간 상승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가 가능하다면 좀 보고 가죠.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이미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일부 상승하는 움직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20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21만 3천 원의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지금 대체거래소 8시부터 거래되고 있잖아요. 23만 원까지 치솟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증권가에서 보는 25만 원, 그 이상 28만 원까지의 상단을 열어둘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주인공 현대차의 질주 속에 지금 부품주들 기대할 수 있을지도 기대감이 큽니다. 증권가에서 보는 건 어제 탑픽으로 꼽은 쪽이 삼성증권의 탑픽, 새 종목, SL, 성우하이텍, 화신이고요. 그리고 DB금융투자에서 보는 쪽은 S&T 모티브, 코리아 FT는 특히 하이브리드 쪽으로 매출 비중이 큽니다. MVH 코리아, 에코플라스틱을 꼽더라고요. 에코플라스틱은 지금 3월 한 달간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네요. 못 간 종목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종목 선별과 관련된 팁은 잠시 후 개장 중계 앞두고 여쭤보도록 하죠. 자, 중국의 일부 업체 지역에서 감산 소식이 드디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3월의 가장 큰 핵심은 양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양회에서 감산과 관련된 톤이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쏟아졌던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 이 감산 조치가 명확해지는 시점이 우리 철강주들의 회복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투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회복 시점이기 때문에 명확한 주가 상승은 수요가 개선이 되어야겠죠. 일단 그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소식은 어제 들렸습니다. 신장 지역의 한 철강 업체, 철강 생산량을 10% 정도 감축할 거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신장 지역의 조강 생산량은요, 중국 전체에서 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첫 스타트를 끄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1% 줄여서 연간에서 신장에서 생산하는 건 130만 톤 정도 줄어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0만 정도를 생산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어제 열연, 판재류, 철근, 철강석 가격 모두 다 튀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중국 철강주가 아주 크게 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베이스틸 같은 경우에 7% 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큰 반등은 없었어요.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였고요. 현대제철은 소폭 오르면서 엇갈린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어떨까요? 상상인 증권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타 지역 감산 소식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추가적인 감산 조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트를 신장에서 끄는 거고 명확하게 그 릴레이가 이어질 경우에는 한국 철강업계의 점진적인 회복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지금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가입니다. 1.8%의 상승 움직임을 띠면서 3월의 상승 어제 조정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 다시 볼까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월 한 달 동안 한 2월, 3월 연달아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회복 기대감, 철강에 대한 회복 기대감 같이 자리하면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대장인 현대제철도 같이 갔습니다. 이 대장 두 종목이 튀어오르면서 전체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요? 다른 쪽은 아시겠지만 이미 테마성으로 LNG 프로젝트 재개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크게 오른 바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엘레스카 주지사가 만나게 되는데요. 개별적으로 포스코나 세아나 한화나 SK그룹 기업인들과의 면담도 있기 때문에 어제는 좀 급락이 나오면서 변동성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금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도 보겠습니다. 시황 바닥 다지기와 보호 무역 강화 그 사이에서 드디어 업황 회복 소식이 나온다면 이들 종목들의 함께 동반 상승도 가능할지 기대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셀트리온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의외로 HLB가 총대를 메고 급락 이후 되돌림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투심이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심에는 물론 관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HLB의 개별적인 반등도 있었지만 4월 2일 상호관세에서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와 수입 의약품과 관련돼서 몇몇 품목이 조금 늦게 발표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다. 라는 기대감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투심을 좀 자극시켰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불안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2월에 이제 수입 의약품 관세 할 겁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때리게 된다면 25% 이상의 관세율을 보게 될 거고 매년 더 인상하게 될 거다라는 으름장을 놨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반 분위기로 본다면 관세가 협상 카드일 가능성은 매우 높죠. 하지만 불안감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죠. 3월 안에 그 1년치 재고 우리가 다 쌓아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원료 의약품을 통관시켜서 미국에서 CMO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이 원료 의약품은 관세보다는 이 기존 원가가 계속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치 재고 쌓았다면 원가는 문제 없다는 의견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타격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자체 CDMO 공장을 건설하는 게 필요하다. 아까 현대차 보신 것처럼 철강제를 자동차에 납품하는 이 수직 계열화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존 원재료 제품까지도 관세에서 피할 그림을 그려가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검토를 완료하는 걸 지시 내렸다. 자, 25년 내내 지금 주가는 닫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에 진펜트라 실망감 때문에 11월에 15만 원까지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는 18만 원 회복을 하는데 그 상단이 20만 원을 전혀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닫혀 있는 주가 오늘은 응답할 수 있을까요? 증권가에서 보는 주가 상단은 22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있고요. 진펜트라 기대감을 낮추더라도 올해 드디어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4조 원에서 5조 원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단을 열어두게 된다면 그 스타트를 끊고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자리 옮겨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활발하게 이슈가 돌고 있습니다. 상호관세라는 다음 달에 있을 이 큰 이벤트와 우려를 앞두고서 그래도 그 안에서 살아남는 종목들을 지금 공략할 때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공매도 재개도 있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비중 확대로 보실지 시장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과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현대차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4% 정도 현대차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상치 결과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볼게요. 김경국 과장님, 네. 어제 20만 원 안착한 현대차, 이제 질주 시작이라면 상단 어디까지 봐요? 너무 답정너예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예. 좀 눌려 있었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200억 달러의 대규모 미국 투자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은 현대차가 작년에 판매량, 그러니까 북미 쪽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170만 대 정도 팔았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 관세를 좀 피하기 위한 일단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감한 이제 투자를 결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국내 업체들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 뭐냐면 철강 쪽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의 센티 개선에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 업체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3월 31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일단 수급적으로도 일단 많이 눌려 있었던 주가의 유동성 측면에서 호재가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 우선순위 좀 주시겠어요? 현대제철, 현대차, 부품. 네, 일단 현대차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품주, 그 다음에 철강 쪽 이렇게 순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굿님께서 현대차는 3개월 걸리는 차트 모습을 단 1만 주로 121선을 뚫어버리네요. 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가의 움직임 종가까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 같이 좀 소통해보면서 여러분들 보시는 궁금증까지도 같이 해결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정호 팀장님 어때요? 그러면 지금 김경국 과장님처럼 현대차가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같이 화답이 나오는 제철, 부품? 저는 현대차가 제일 우선순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왜냐면은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정의선 회장님이 제일 빨리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이 자동차 시장은 제가 생각을 해보기로는 미국, 중국, 유럽 이 시장 중에 한 곳은 어느 정도 대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자체적인 자동차나 판매량 그리고 중국에서 많이 치고 올라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국은 또 중국차 자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시장을 여기를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고 시세나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올라간다. 자동차 부품주도 지금 볼만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나 판매량이 늘어나야 그 다음에 부품주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지금 더 유심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미리 알고 계셨던 건 아닐 테고 2주 전에 저희 현대차를 이미 좀 점 찍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 투자까지 이야기 나온 거잖아요. 이미 상승률 11%인데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까지 더 열어야 될지 AS도 주세요. 3월 11일 날 저 때가 진짜 시장이 정말 안 좋았던 맞아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봤을 때는 진짜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진짜 20만 원 밑에서는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길게 봤을 경우에는 정말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렇게까지 상승 탄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25만 원 그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 25만 원까지 TP 재조정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희 현대차 두 분께 같이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찌 보면 현대제철과 또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오늘 상승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감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근데 물론 추가 조치는 아직 없기는 해요. 근데 이게 시작이라면 이제 투심이 회복될 가능성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는 게 이 철강이나 이 철강 쪽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자동차랑 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중국산 저가 철강 업체 때문에 너무 힘들다, 관세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도 이제는 일부 업체들에서 감산 시작을 하는 모습세가 나왔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세 수혜주로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군함이나 함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수주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국산 철강보다는 우리나라 철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그룹, 현대차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나 이런 모멘텀은 더욱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시 한번 보자. 이 현대 철강 사이클이 정말 안 오는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테마를 불 경우에는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못지않게 올라갈 경우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일단 현대제철을 가장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제철 쪽에서는 현대제철이 지금 상승 탄력이나 다 모멘텀이나 다 맞아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어떻게 보면 가장 탑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 오늘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가능성 열어두죠. 31,000원 대기하네요. 다음으로 이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짧게 볼까요? 셀트리온입니다. 어제 바이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 현대차 소식 나오자마자 우리도 준비했어 라는 톤을 보여주면서 연내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는 거를 검토 지시했다. 김 과장님, 지금 이 소식만으로 어떤 투자 메리트가 올라갈 수 있나요? 일단 셀트리온 말씀드리면 일단 4월 달에 부과 예정인 미국 의약품에 대한 관세 25% 관세 부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책 방향하고 좀 이해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은 약간을 좀 인하하고자 하는 정책적 결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그거에 반대되는 관세 부과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약품 관세 부분은 사실 어제도 그런 뉴스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제외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25% 관세 부과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4월 달이 지나면서 셀트리온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송도 공장 정도의 투자를 뭐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관세 부과가 면제된다면 투자할 메리트가 별로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은 미국에 있는 CMO 공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료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는 좀 자유롭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두 분의 관심주가 궁금한데요. 지금 일정 부분은 또 자동차 이슈까지 반영해서 주셨네요. 김경국 과장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SL을 주셨는데 아까 그래도 현대차가 메리트로는 이 투자 자체에서는 가장 수혜가 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부품주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미국 공장과 관련된 네. 생산 거점 확보 측면에 있어서 SL이라는 회사가 일단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GM과 현대차가 생산 차종을 이제 공동으로 생산하겠다는 발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SL이 헤드램프 최대 공급사거든요, 현대차에. 그래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헤드램프 그리고 GM과의 협력에선 제일 수혜.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현재가 부분에서는 이 주식도 뭐 급등한 측면이 있는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목표가는 47,000원 정도 지난번 고점인데 그 정도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차트로는 화신이 제일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닥에서 고개 들면 어떻게 기대 수익률은 훨씬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일단은 밸류에이션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25년 예상 기준으로 지금 SL이 PR 5배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화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북미 쪽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업체가 SL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메타프렌트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종목 한번 가져가 보시면 안정적으로 좀 수익 추구하는 데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본다면 무조건 SL. 알겠습니다. 이 팀장님 종목은 원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포인트예요?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게 글로벌 SMR 수주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향후 5년간 뭐 50기 정도의 수주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본다면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입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주가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이게 키포인트로 다가오지 않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3만 원 밑에서 모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3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간다면 지금 자리가 정말 좋은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시초가에 들어가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하겠습니다.